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상표법 기출 사례 진행합니다. 상표법 2차 기출 사례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연도별로 진행할 겁니다. 연도별. 그래서 우리가 47회부터 63회가 25년 올해 기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64 맞나? 63 맞죠? 64. 여러분들 이제 64회 데뷔하시는 거고 이게 26년입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은 63회 2차 응시하셨고 이제 요거 응시하고 내년에 응시할 때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요 과정에 기득권 분들 뿐만 아니라 64회에서 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하신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도 요 강의 동차 분들도 꼭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2차 시험의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사례 강의가 진도별로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을 2차에 처음 접한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이나 상표법은 1차 때 오지게 했죠. 1차 때 오지게 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도 무방하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우리가 1시간에 연도별 1회씩 풀 계획이고 이게 4문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주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때 답안지 요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것이 설명 드릴 때 물론 논점, 답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들 정도면 문제 보고서 논점 답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고서 논점 답 안 보여도 해설지 보면 그렇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되실 거고 물론 일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건 독학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고요. 이거 말고 쓰기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좀 독학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전달을 드릴 건데 제가 추천드리는 복습 방법은 예습은 필요 없고요. 복습만 하시면 되는데 복습 방법은 기출문제 강의 들으면서 한번 강의와 함께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인강 수강하시는 분들은 뭐 멈춰놨다가 문제 풀고 해설 듣고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제가 판사하는 사이에 빠르게 문제 풀어보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하셔도 좋겠고요. 복습은 최소 2번은 꼭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3번이면 충분할 겁니다. 2차 기출문제를 풀면서 느껴야 하시는 부분은 쓰기 방법에 있어서 답안지 틀이라는 부분이야. 틀. 우리가 기득분들은 동차 때 그 동차분들은 기초 GS 하면서 제 기준으로는 통합 강의라고 있는데 기본 플러스 기초 GS라고 있어요. 그 강의에서 틀을 잡아드리는데 그거 다시 한번 쓰기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안포섭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십시오. 복습하실 때 풀답안지 쓴다.
이거 뭐 매우 좋죠. 풀라반지 매우 좋은데 혹시 시간 부족하시면 답 찾고 논점 잡고 이 정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득분들은 풀라반지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동차분들은 제 경험상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논점 답 찾는 걸 2번 정도 더 연습하셔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답이랑 논점은 놓치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도록 하죠. 먼저 47회 기출입니다. 47회 기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걸 읽을 때 첫 번째 줄에 인구 컴퓨터 있잖아요. 띄어쓰기 잘 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건 항상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크게 상관없는데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으면 분리관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띄어쓰기 되어 있으면 분리관찰이 되는 경우가 많고 띄어쓰기 잘 보시고요. 인구 컴퓨터를 컴퓨터 및 그 주변 기기 그리고 이제 처음 문제 푸니까 계속 강조를 드리면 상품에 등록받았는지 서비스에 등록받았는지 둘 다 등록받았는지 잘 보셔야 돼. 그 굿즈인지 서비스인지. 주변기기 정확번호에서 04년 4월 20일 출원. 04년 출원해서 같은 해 12월 6일 04년 12월 6일에 등록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갑은 출원 전부터 자신의 상표를 사용이라는 단어 있죠? 이런 사용이라는 단어 나오면 잘 봐야 돼. 출원 상표랑 똑같은 거 썼는지 아닌지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출원 전부터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서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스피커, 마우스 등 주변 기기를 생산 판매했고 관계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원 전부터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동일한 거에 쓰고 있죠. 뭐뭐 쓰고 있냐면 컴퓨터는 물론 주변 기기까지 컴퓨터는 물론 주변 기기까지 사용하고 있고 이때 사용에 대한 대상이 생산, 판매 그리고 홍보 이런 거. 그래서 사용이 정확하게는 이제 생산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고 홍보, 광고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홍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여기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유명해졌다 안 유명해졌다는 안 줬어요. 홍보를 열심히 했다 해서 꼭 유명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그러니까 선이라고 이제 딱 찍고 가는 거예요. 선이. 을은 선의로 06년 1월 1일부터 06년 1월 1일부터 자신의 상호 이런 거 잘 봐야죠. 상호인지 아닌지. 상호는 뭐 여러 가지 논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침해 여부에 있어서 상호의 사용인지 상표적 사용인지 라던가 90주 1호의 상호, 상관사인지 그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자신의 상호인 인구 컴 닥터 인구 컴 역시 띄어쓰기 있죠. 인구 컴 닥터인데 얘가 자신의 상호라고 합니다. 자신의 상호인 인구 컴 닥터라는 표장을 도안화했을 때 이 상호의 어떤 인구 컴 닥터라는 문자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로 도안화가 된 건지 아닌지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도안화가 많이 됐는지 적게 됐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도안화가 됐다 이 정도예요. 도안화하여 컴퓨터 수리 및 주변 비비 판매 어디다 쓰는 거야? 굿즈가 아니라 서비스에 쓰는 거죠. 그래서 수리업 판매업 컴퓨터 수리업 주변 기기 판매
업이라고 해서 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대상은 이 상호를 그대로 쓰지 않았어. 상호를 도안화했다라고 하네요. 도안화의 정도는 알 수 없고 이런 상황이고요. 사용하면서 또 06년 10월 2일에 06년 이때부터 사용하면서 06년 10월 2일 이때 사용했고 06년 10월 2일에는 컴퓨터 주선업, 주변기기 판매업을 서비스업으로 해서 인구 컴닥터로 출원했어요. 출원한 건 뭐예요? 잘 보세요. 인구 컴닥터죠. 그러니까 도안화해서 컴퓨터 수리업, 주변기기 판매업에 대해서 사용을 한 거고 도안화가 안 된 거 보이시죠? 도안화가 안 된 거 요거는 출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거랑 출원하는 거가 표장이 물리적으로 동일하진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얘는 굿즈라는 사실, 얘는 서비스라는 사실,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고요. 자, 설문 1번 보겠습니다. 갑은 의뢰의 이와 같은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경고장을 보냈다. 의뢰 주장이 다시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갑의 을에게 침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기요. 여기에 대해서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안화된 상표를 서비스업에 쓰는데 이게 침해냐라고 물어보고 있고 관련된 내용은 선의다, 상호다 이런 거 있는데 선의는 침해인지 판단할 때 고려가 될까요? 왜 안 돼? 상호면 90조 1항 1호고 부정경제 목적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잘 체크하는 게 이제 습관이에요. 볼까요? 자, 우리가 저랑 통합 강의 기초 GS를 했다라고 전제 깔고 진행할 거예요. 그럼 이게 침해인지를 봐야 되겠지? 침해인지 보려면 침해 요건 유, 상, 보, 정, 제, 기타, 진, 소, 남에 대입시켜 보는 거야. 자, 유효한 권리 아무런 문제 없어 보여요. 상표의 사용이어야 하는데 지금 얘가 쓰고 있는 게 상호라고 했어. 그래서 얘가 과연 오로지 상호적 사용인지 아니면 상표적 사용인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보호범인의 사용이어야 되는데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여기 인구 컴퓨터, 을이 쓰고 있는 건 인구 컴닥터인데 도안화된 거. 그리고 얘는 굿즈, 얘는 서비스. 그렇기 때문에 상표 유사 여부와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에 동종 유사성이 있는지가 문제될 거고 정당 권한은 뭐 을에게 어떤 권리가 있어 보이진 않죠. 효력지 않은 사유는 여기 있다. 상호라고 하네. 상호라고 하니까 90조 1항 1호. 자, 선이 여기 있죠? 선이 그 부정경제 목적까지 잘 보셔야 될 거고요. 진정상품 소진 권리남용 문제될 거 없어 보이네. 이 정도로 보면 쟁점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로 보여지는데 배점 12점. 보이시죠? 배점 12점. 경험칙상 절대적이진 않아. 경험칙상 3점에 논점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 근데 절대적이진 않아. 네, 그런 정도. 3점에 논점 1개 정도. 근데 절대적이지는 않다. 근데 이제 12점이면 논점 한 4개,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대충 나오죠? 대충 나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요 논점은 뭘까요? 메인은. 제가 봤을 때 메인은 2개로 보여요. 이거. 상호라고 하니까. 이거는 부수적인 논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덜 중요하게 즉 상호랑 오로지 상호적 사용인지
아니면 상호이면서 상표인지 대부분 후자거든, 수험적으로. 그래서 상호이면서 동시에 상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표 유사여부도 인구 컴퓨터랑 인구 컴닥터 도안화인데 도안화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 의도상 컴닥터 수리업 판매업 이쪽으로 식별력이 미약해 보이죠. 인구라는 부분은 식별력이 강해 보인단 말이야. 인구 컴퓨터도 그렇고. 그래서 인구라는 부분이 요부예요. 너무나도 당연히 유사로 갈 거야. 그래서 메인은 이거가 될 거고, 상품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등록 권리가 굿즈야. 사용되는 게 서비스야. 그럼 본죽 쓸 거예요? 삼성수원 도매 쓸 거예요? 삼성수원 도매 써야 되죠? 삼성수원 도매. 본죽 사건은 등록된 권리가 서비스업일 때, 상대방이 쓰는 게 굿즈일 때. 반대로 등록된 권리가 굿즈야, 상대방이 쓰는 게 서비스야. 그럼 삼성수원 도매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동종성 삼성수원 도매 쓸 건데, 그럼 동종성 있나요? 있을까? 자, LG에서 컴퓨터 만들죠? 고장났어. LG 서비스 센터에 가죠? 우리가 수리업, 판매업이라 하는 주체와 컴퓨터나 그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생산 제조에서 판매하는 그런 주체를 비교해 봤을 때 보통 동일한 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컴퓨터라는 상품에 인구 컴퓨터 붙어 있고 컴퓨터 수리업, 판매업 이쪽에 인구 컴닥터 붙어 있으면 출처운동 우려가 없을 수가 없어. 그럼 동종유사성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10조랑 1호 자기의 상호를 상관사죠. 자기의 상호를 상관사 부정경쟁 목적 지금 이게 3개거든. 상호 맞죠? 상관사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요거 같아. 도안화 됐는데 상관사냐? 이거거든. 그러면 개정법 살짝 언급해주면서 과거에는 보사방표였는데 16년 개정법이 상관사로 완화했다. 그리고 상관사의 해석상 인구 컴닥터라가 상호라고 인식됨을 전제로 상관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상호를 봤을 때 상호라고 인식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사 관련해서 오로지 상호이거나 상호이면서 상표이거나 여야 되고 오로지 상표는 안 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상호이거나 상호이면서 상표이면 상호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도안화가 불분명해요. 도안화가 이게 정말 문자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다라고 하면 오로지 상표거든. 따라서 열린 결말로 가주는 거야. 이럴 때 답안지 어떻게 쓰냐면 인구 컴퓨터의 문자 인식력을 압도할 쪽으로 도안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야.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관사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상관사, 상호 다 갈 거고 부정경쟁 목적은 없겠다. 선의하지 않느냐. 선의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흘러가시면 될 건데 배점 조절할 때 크게, 작게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안지 보시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설문을 큰 로마자로 구분합니다. 설문 1 있고요. 문제 소재 있죠. 을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인지 유사 여부, 동종성, 구주의랑 1호. 됐죠? 다 나왔지? 하나, 둘, 셋, 넷. 다 나왔어요. 자, 2번. 상표권 침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이다. 요 정도 적으면 돼. 여기 보세요. 이거 침해 요건으로 적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누락되지 않고 좀 뽑아내려고 만들어 놓은 장치고 침해는 요 정도 적으시면 됩니다. 판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표법 판례도. 3번 상표의 사용 작게 적었어. 왜? 크게 적을 때는 어떻게 적냐면 만약에 얘를 크게 적는다 라고 하면 답안지에 법리를 적고 사안포 접해야 돼. 크게 적는다라고 하면 상표의 사용이랑 2조이랑 11호 표시유통 광고 행위고 상표의 본질적 기능 출처 표시 기능 발휘돼야 된다. 출처 표시 기능 발휘 여부는 상태주의다. 상호의 경우 어떠하다. 적고 이 경우에 상호이면서 상표다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포인트거든. 법리 생략하고 바로 사안포 접하면 돼요. 자, 그래서 상표의 사용
을이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호와 상표의 구별이 쉽지 않은 점, 상호를 도안한 점을 고려하면 을이 표시한 표장은 상호임과 동시에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하는 상표의 사용을 볼 수 있다. 이 정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 적는 시험 절대 아닙니다. 여기다가 막 그렇게 상태주 이런 거 적었다 해서 좋은 점수 나오기 어려워요. 4번 상표 유사 여부. 이것도 작은 논점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작은 논점으로. 그래서 갑의 등록 상표, 을의 사용 상표에서 인구는 지정 상품, 컴퓨터, 주변 기기, 사용 서비스업, 수리업, 판매업에 대해서 요구고 출처도 우려가 있어서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적을 때 항상 사안포섭 할 때는 말미에 출처운동 우려가 있어서 유사하다. 출처운동 우려가 없어서 비유사하다. 이렇게 하기로 기초GS 때 약속을 했어요. 판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4번, 5번이 메인이라는 거예요. 답안지 분량으로 보여주는 거야. 4번에 동종성 적어놨습니다. 양가로 1번이 법리고요. 양가로 2번 다음 페이지 사안의 경우 이렇게 크게 적는 거야. 그렇죠? 보이시죠? 5번도 마찬가지예요. 뭐 의치지도 적고 법리도 적고 사안포섭도 적었다 이거예요. 그 강약 조절을 하시라는 겁니다. 다 강하게 쓰면 좋은 점수 못 받아요. 시간도 없고. 자, 그래서 4번 다시 돌아오셔서 동종성 유무. 1번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의 사용이 상품에 대한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 무슨 판례야? 삼성수원 도매죠. 본주과 비교해서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을 밀접한 관련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어차피 다 아시는 읽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키워드는 볼드체 이렇게 해놨어요. 볼드체. 사안의 경우 보시죠. 사안의 경우 컴퓨터 및 주변 기기의 제조 판매업자가 수리 및 판매업 등 서비스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는 거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인구 컴닥터를 도안화한 표장을 컴퓨터 수리업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출처운동 우려가 있는 바 상품 서비스업은 동종성이 있다. 여러분 동종과 동일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상품과 서비스업이 동종성이 있다라고 할 거면 출처운동 우려가 있다. 없다고 할 거면 출처운동 우려가 없다. 그래서 출처운동 우로 해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 90주의랑 1호 4만 같이 적었고요. 양가로 1번은 의치지고요. 넘어갈게요. 양가로 2번 상관사 좀 부풀렸어요. 여기서 부풀린 이유가 도안화가 있기 때문에 좀 부풀렸습니다. 가번 기준을 완화했다. 모사방표에서 상관사로 바꿨다. 나번 상호를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소유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상표이면 안 되고 오로지 상호이거나 상표이면서 상호이어서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을 걸 전제로 상관사로 봅니다. 사안의 경우 을은 갑에 등록 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어디 있어 선이 이거 가져온 거죠. 알지 못했으므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사용이다. 또한 을은 자신의 상호를 도안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바 이것이 특별한 식별력을 가지게 된다면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도안화에도 불구하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상관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애매하잖아. 애매하니까 예상컨대 상관사 만들어라 이거 같아요. 예상컨대. 하지만 명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도안화돼서 상관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관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설문 1의 해결. 을은 갑의 등록상표와 유사상표를 동종성 있는 서비스업에 정당 권한 없이 쓰고 있다. 을이 사용하는 상표의 도안화 정도로 보아 특별한 식별을 가지지 못하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는 한 91항 1호에 해당해서 갑의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 항상 설문 1의 해결할 때 문제를 다시 보세요. 문제를 다시 보셔갖고 묻는 말에 대답해야 돼. 묻는 말이 뭐예요?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설문 1번 봤고요. 설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출원상표의 등록 적격을 논하고 갑이 을의 상표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상표법적 조치 두 가지 물어보고 있죠? 물어본 대로 목차 잡으면 돼. 1번 뭐야? 등록 적격. 2번 조치.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야. 자, 등록 적격하면 어떻게 돼요? 뭐 보면 돼? 내 거 보고 앞에 거 보면 되는 거예요. 내 거 자체에 문제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는지 보면 돼. 뭐예요? 등록 적격. 지금 이거에 대한 등록 적격을 물어보고 있죠? 내 거 볼게요. 인구 컴닥터 수리업 판매업에 대해서 또 하나 된대요. 뭐
문제될 거 없어 보여요. 식별력이라든가 뭐 품질 오인이라든가 공소향소에 반한다 그런 사정, 기능성 이런 거 없죠? 그래서 내 건 문제 없고 내 앞에 뭐 있는지 봐야 돼. 뭐 있는지 보니까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 있고 사용상표 있어요. 그렇죠? 등록상표와 관계해서 34조 1항 7호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선사용상표 먼저 쓴 게 있잖아. 그러면 34조 1항 4호, 9호, 11호, 12호, 13호가 문제될 거예요. 그렇죠? 먼저 쓴 유명 상표, 라면 이런 것들이 문제될 건데 유명한지 안 한지 불분명해. 그런 상황입니다. 요걸 이제 볼 거고 배점은 10점. 그럼 논점 한 3개 정도 생각하면 돼요. 3개. 두세 개. 또는 이렇게 3개를 중심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거 34조랑 7호는 어떻게 될까요? 등록 적격 관련해서 선출원된 타인 등록 상표 맞죠? 상표 동일 유사해서 상표 유사하다라고 아까 찍어놨어. 근데 도안화 되었어도 유사한데 도안화 안 됐으면 더 유사하겠죠. 그런 상태고 상품은 동종성이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34조랑 7호에는 해당한다. 거절이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34조랑 4호, 9호, 11호, 12호, 13 얘네들은 세트 메뉴가 되는데 세트 메뉴가 된다는 게 답안지에 항상 적으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각해달라는 거야. 선사용 상표가 있으면 이런 것도 생각하고 만약에 계약관계도 있으면 20호, 21호까지 생각해달라는 건데 지금 뭐 계약관계 이런 거 없으니까 빼놓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선사용 상표랑 유사한 상표 출원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모방 상표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 저거만 두고 적용 안 할 거야. 모방 상표라는 사정만으로 공소항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데 좀 가정적으로 가야 되겠죠. 가정적으로. 주지, 저명, 툭출인, 툭출인이 만족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 4개로 적을 실익이 없어 보여요. 한꺼번에 적어요. 의치를 한꺼번에 적고 사안포섭도 한꺼번에 하면 돼. 그럼 얘는 주지고 저명인데 어떻게 하나요? 지금 안 나왔잖아. 따라서 그냥 주지저명 하다면 특출인이라면 이렇게 흘러가시면 되는 부분이 됩니다. 특출인 되었다라면 상표 유사하고 동종성이 있고 다 적용할 거 아니야. 주지하다면 이것도 적용될 수 있고 저명하다면 이것도 특출인 이것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13호는 안 될라나? 선이라서 뭐 안 되겠네요. 13호는 적용 안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되겠죠? 그래서 큰 덩어리로 2개로 나누면 돼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두 개로 나누면 되고 요거는 이제 작은 걸로 하나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본 게 등록 적격을 논하고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거절이 있잖아요. 적어도 치료에 거절이가 있으니까 이거 갖고 뭐 하면 돼? 정보 제공, 이의 신청하면 되겠죠. 정보 제공, 이의 신청, 의치 적어주고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물어본 대로 목차를 잡습니다. 로마자 2번에 1번 등록 적격성. 그리고 뒤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뭐가 있겠어요?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목차가 따로 있겠죠. 자, 1번 출원상표 등록 적격성. 문제의 소재. 출원상표가 갑의 선등록 선사용 상표 관계에서 7호, 4호, 9호, 11호, 12호, 13호 되셨죠? 이렇게 하는 거고 7호의 취지 적어놨고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2번 상품이랑 굿즈 서비스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죠. 이거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답안지에 나오는 건 달라요. 우리가 2차생이면 굿즈랑 서비스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잊지 말자. 당연한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 내가 안다고 해서 답안지에 적지 않으면 점수가 될 수 없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얘랑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확하게 적어주십니다. 그래서 2번 상품과 서비스업 상호 간에도 7호 적용될 수 있다. 그런 말이고요. 3번 사안의 경우 올해 출원 일 전 갑의 상표가 선출원하여 등록된 점
및 설문일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표 유사하고 동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동의가 없는 한 번호에 해당한다. 3번 작은 거라 그랬죠? 34주기랑 4호. 이거 그 공소항소 의치 적을 필요 없이 바로 적용 안 한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9호, 11호, 12호, 13호 얘네들 한 묶음으로 해서 구별할 실익이 크진 않아요. 보도록 할게요. 의치 적을 때 특정에는 상품 표시 12, 13, 주지 9, 저명 11 이렇게 하시면 돼. 한 상표를 모방한 상표 출원은 거절 이유다.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안의 경우 갑은 출원 전에 인구 컴퓨터를 컴퓨터 및 급여 기기에 사용하고 지속적인 광고 홍보를 게을리하고 있는 바 인구 컴퓨터가 출원 국내에서 특정인 상품 표시로 인식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당될 여지가 있다. 열린 결말로.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해당될 여지가 있다. 뭐 13호는 빼도 되고요. 13호는 뭐 선이니까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제가 봤을 때 요거예요. 요건데 이제 선사용 상표도 있으니까 가볍게 언급해 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뭐야? 따라서 메인 적어도 7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2번 조치 나오는 거 조치가 나오는 거죠. 정보 제공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의 취지를 딱딱 적어놨고요. 가번 정보 제공이고요. 나번 이의 신청 의 취지 적고 사안의 경우 갑은 올해 출원에 대해서 정보 제공이나 이의 신청을 해서 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문 3번 가겠습니다. 을이 자신의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 그 상표를 컴퓨터에 부착해서 판매한 경우에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무효심판 제외 되었어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을이 사용하고 있는 거야. 사용. 을의 상표가 등록된 후에 요게 등록됐어요. 요게 출원했고 등록됐어. 근데 사용하는 건 그 상표, 즉 동일한 상표를 말하는 거고요. 동일한 상표를 어디다 써요? 컴퓨터에 붙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컴퓨터에. 그럼 컴퓨터에 지금 인구 컴닥터를 붙여서 상표로 쓰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조치하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기초 GS에서 조치하면 크게 둘로 나눈다 이렇게 했어. 상표법상 조치, 부경법상 조치. 사용에 대한 조치, 등록에 대한 조치, 사용에 대한 조치 이렇게 둘로 나눈다 했고 등록에 대해서는 무효심판, 취소심판으로 소멸시키는 거 사용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조치, 부경법상 조치 이렇게 말씀드렸죠. 부경법은 우리 시험범위는 아닌데 최근 기출로 올수록 안 나와요. 근데 옛날 기출을 보면 조금씩 나오곤 있어. 일단 이렇게 보고 무효심판 소멸시킨다, 취소심판 장르로 소멸시킨다. 상표법상 조치는 뭐예요? 사용에 대해서 민사상 조치, 뭐 형사상 조치, 침해금지, 손해배상, 부당이득, 뭐 신용회복, 친손신부 이런 거, 침몰량 이런 거. 형사상 부정경쟁방지법상 행위금지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그런 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봅시다. 갑이 을한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문제에서 등록 이후에 그 상표를 사용해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고 무효심판 빼래. 무효심판 빼라고 한 이유는 뭘까? 무효심판 앞에서 검토했잖아. 그러니까 빼라는 취지예요. 무효심판 빼라는 거야. 등록 상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취소심판이 있는데 취소사유 있을까? 취소사유? 있을까요? 취소사유는 두 가지 보면 돼. 등록 받고 안 썼냐? 썼는데 나쁘게 썼냐? 이거 두 개 보면 돼. 보세요. 지금 인구 컴닥터를 수리업 판매업에 등록을 받았는데 쓰는 건 같은 표장을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어. 같아요? 다르죠? 즉 유사관계죠? 동종성 관계죠? 유사범위 쓰면 뭐야?
부정사용 초심판. 지금 사유가 보여지고요. 사용에 대한 조치는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침해를 물을 수 있을까요? 갑은 인구 컴퓨터, 을은 인구 컴닥터. 컴퓨터 주변 기기, 컴퓨터. 침해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침해 물을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점이 8점. 8점 정도니까 요거 그리고 상법상 침해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설문 3번 보십시오. 문제의 소재, 의뢰 행위가 상표권 침해냐, 그리고 부경법상 부정경제 행위냐, 요거는 가벼운 거야.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부경법은 가볍게 보시고 1호 치유 사유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이유라고 적었대? 이유는 사용권자 부정사용 초심판이죠. 상표권자 부정사용 초심판. 부경법상 조치는 여러분들이 배점 봐서 좀 더 쓰고 싶으면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 쓰는 게 일단 원칙인데 내 자신 있다, 시간적으로 자신 있다 하면 위에 작은 글씨 보이시나요? 그 정도 써주면 돼.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작게 해놓은 거예요. 갑의 선사용 상표 인구 컴퓨터가 주지 상표라면 의뢰 행위는 상품 주체 혼동 행위로 부경법 2조로 감옥에 해당해서 부경법 4조에 따른 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상표법은 침해 금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부경법은 행위 금지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침해 금지 X 이런 표시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상표권 행사 볼게요. 갑은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대해서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을이 등록 상표를 지정 서비스업이 컴퓨터 수선업이 아니라 컴퓨터 판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89조 전용권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상표권 침해가 된다. 갑은 침해를 이유로 경고, 손해배상, 신용회복 등 민사상 그리고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권범심 청구해서 이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겠다. 3번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이고 119주랑 1호 의 취지 적어놨고요. 사안의 경우 을이 선의로 상표를 쓰고 있죠. 따라서 고의라는 요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경고를 시켜야 될 거예요. 경고장 보낼 거고요. 이어서 사용 상표가 국내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서 인식이 되어야 이거 요건이죠. 대상 상표가 적어도 특출인은 돼야 되죠. 을이 고의로 등록 상표를 지정 서비스업과 동종 유사성이 있는 판매업에 대해서 사용하여 컴퓨터 판매업을 사용하여 갑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119주랑 1호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조치 나오면 소멸. 취소심판 청구한다 끝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소멸된다 여기까지 가주셔야 돼. 그래야 조치가 되겠죠. 그럼 그 119조랑 3호 불사용 초심판 이제 질문 주셨는데 불사용 초심판은 뭐랄까 논점이 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양가로 3번에 그 상표가 등록된 이후 이렇게 되잖아요. 등록된 이후 컴퓨터에서 붙여서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뭐랄까 3년 이런 걸 계산할 어떤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점으로 보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렇고요. 그래서 부정사용 취소 심판만 언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거 좀 답안지를 수정하겠습니다. 2번 상표권 행사에서 가번에 컴퓨터 판매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다 바꿔주고 그리고 3번의 양가로 2번 사안의 경우에서도 나번에 컴퓨터 판매업이 있는데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것 같네요. 컴퓨터 판매업이 아니라. 그럼 문제 보세요. 문제 보시면 사실 컴퓨터 판매업인지
컴퓨터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진 않아요. 을이 등록받은 건 컴퓨터 수리업이고 주변기기 판매업이에요. 컴퓨터 판매업은 아니야. 그렇죠? 얘는 제가 봤을 때 문제 취지상 컴퓨터에 부착해서 판매하고 있다. 컴퓨터에 부착된 브랜드는 컴퓨터 자체에 대한 브랜드로 인식되지 않나요? 그렇죠? 컴퓨터 판매업에 대한 브랜드로 인식된다기보다 컴퓨터 자체에 대한 브랜드로 인식되기 때문에 굿즈에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어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그 나에서 네. 이번 컴퓨터 회사 나에서 마지막 주에 권리금융 심판 청구할 수 것도 가능하다 돼 있는데 등록된 상표에 대한 적극적 권리금융사는 저쪽에서 질문 주신 게 이제 권리범위행위 심판 어떻게 되냐 이건데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행위 심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길 상대로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행위 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하겠죠. 등록된 권리. 근데 지금 을이 쓰는 건 이거죠. 이거는 등록된 권리가 아니죠. 그렇죠? 얘는 컴퓨터 수리업에 등록받았고 얘가 쓰는 건 컴퓨터예요. 동일하지 않죠? 이건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행위 심판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질문. 되셨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이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 아, 이건 왜 쟁점이 안 되지? 아, 이건 왜 쟁점이지? 이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문제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답은 A, B, C를 상품으로 해서 상표 X를 추론했다. X 상표를 상품 A, B, C에 대해서 추론했다. 추론해서 등록받았는데 등록받은 게 07년 7월 20일이네요. 추론했고 등록을 받았는데 이게 07년 7월 20일 07년 8월 1일 을에게 통상사용권 줬네요. 을에게 통상사용권 통상권을 07년 8월 1일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줬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을은 X를 지정상품 A에 대해서 일본에서 썼는데 을이 A에 대해서 사용했는데 그 사용이 일본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갑은 A에 대해서 국내에서 시장성이 좋지 않다고 판단돼서 사용하지 않았다. 갑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시장성이 이제 좀 떨어지더라. 망하겠다 해도 망하겠다 이거고요. 자, 그리고 생산을 위해서 인가를 필요로 하는 B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역시 인가가 지연되고 있다. 한편 C에 대해서는 출원서에 첨부한 상표와 색채만 다른 X-를 사용했다. 갑이 누가 썼는지는 안 나왔네. 여튼 X-를 사용한 거죠. 사용은 X-라는 상표를 썼는데 얘가 등록 상표와 색채만 다른 상표라고 하네요. 뭐 225조 특칙 생각나죠. 그 정도 될 거고. 병은 X 상표에 유사한 X2- 상표가 부착된 A, B, C를 생산 판매하면서 출원했는데 거절됐다. 선등록 상표 즉 3, 4조랑 7호라는 거고요. 병은 2010년 7월 23일 X 상표에 대해서 불이행 이유로 일부 치유 심판 청구했고 각각 A, B, C다 인용될 가능성을 논하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각 병이 초유 심판 청구했는데 인용 가능성입니다. 심판 청구가 인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적식, 적법, 본안 다 만족해야 되겠죠. 적식은 문제될 게 없어 보이고요. 적법은
이해관계 없어도 되죠?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어 보이고 추후 심판 중 유일하게 일부 청구 되죠? 그래서 두 개 가볍게 언급을 해주고 그다음 본안 가서 우리가 각각 보죠. A 상품 어떤지, B 상품 어떤지, C 상품 어떤지 각각 청구한 거니까 A 상품 봅시다. 불사행 취소될 것이냐 이게 문제 되는데 심판 청구일 나왔나? 청구일 나왔네. 10년 7월 23일 심판 청구일이 10년 7월 23일이래요. 그럼 3년 지났죠? 3년 만족했어. 그러면 XA에 대해서 의리 일본에서 사용하네. 이걸로 취소 면할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갑이 사용하지 않는데 시장성이 낮대. 이거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나? 없죠. 반면에 B에 대해서 인가가 지연된 건 어쩔 수 없죠. 인가 받느라 내가 지금 못 쓰는 거죠. 따라서 얘는 정당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얘는 A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썼으니까 A에 대해서 인용, B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기각, C는 X-를 쓰고 있대. X-. C에 대해서. 근데 등록 상표는 X래요. C에 대해서 등록 상표는 X고요. 실사용 상표는 X-야. 양자의 관계가 뭐래요? 색채만 다르대요. 양자의 관계가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양자의 관계는 셋 중 하나야. 색채만이 다른 거래 통념상 동일성 범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난 유사일 수도 있고요. 이건 극히 이례적이긴 한데 비유사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동일이라면 취소 면할 수 있죠? 그래서 동일이라면 등록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거예요. 유사라면 등록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죠? 비유사도 등록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죠. 하지만 여기에 유사라면 등록 상표의 사용으로 취급해줘. 225조 1항. 사항은 만에 하나 얘가 색채 만해 상표라면 225조 특칙 적용 안 되죠? 근데 지문 어디에도 얘가 기호 등의 색채가 결합된 건지 아니면 색채 만해 상표인지 안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언급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출제 의도는 여기는 없는 것 같아. 문제가 조금 빈약한 거죠. 얘가 일반 상표인지 색채 만해 상표인지 출제 의도는 여기 있어. 여기 얘를 좀 더 크게 하고 얘는 언급하는 정도 225조 사항 정도 언급하면 되겠죠. 답안지 보겠습니다. 문제 소재 상품 A, B에 대해서는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C는 225조를 중심으로 문제낸다. 2번 119조랑 3호 의치 적어놨고요. 3번 심판 청구 적법성에서 청구인 적격과 일부 청구 가능하다 이런 거 적어놨고요. 메인은 아니라 그랬어. 메인은 4번 상품 A에 대해서 이거 빠졌다. 통상사용권 설정 있죠? 이건 상표의 사용 아니다. 상표 사용 아니죠? 2조이랑 11호 표시유통 광고행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상사용권 설정 행위는 안 된다. 그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가번에 119조랑 3호의 사용은 2조랑 11호 표시유통 광고행위로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사용권 설정 자체는 취소를 면할 수 있는 사용으로 볼 수 없다. 2번 의뢰 일본에서의 사용행위는 국내 사용이어야 되죠? 따라서 면할 수 없는 거고요. 3번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가번 일반론 적어놨어요. 일반론 적어놨고 나번도 일반론. 나번 한번 읽어볼까요? 국내에서 시장성이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권자 불사용 기책사에 있는 바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렇죠? 4번 상표권자 갑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 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번 상품 B에 대해서
B의 생산을 위해서는 인가가 필요하고 이것이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6번 C에 대해서 좀 나눠놨어요. 양가로 1번은 기호 등의 이제 색채가 결합된 상표라면 이거고요. 동그라미 1번에 255조 1항 특칙 119조랑 3호에서 등록상표 A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 같은 상표로 인정된 상표가 포함된다. 이는 열의적 식별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안의 경우 등록상표 색채만이 다른 상표 X-가 등록상표와 동일하면 취소를 면할 수 있고 설령 유사라도 특칙으로 취소를 면할 수 있다. 나번 한편 등록상표 색채만이 다른 X-가 비유사한 경우에는 근데 극히 드물 것이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런 경우는 취소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3번 그 다음 거 등록상표가 X가 색채 조합만으로 된 경우에는 225조 4항에 따라 특칙 적용되지 않는다. 왜? 열의적 식별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에 사안의 경우 이 경우 등록상표 X와 다른 상표 X-는 동일한 상표가 아니겠죠. 열의적 식별 요소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상품 A는 인용, B는 기각, C는 기호 등의 색채가 결합된 상표라면 인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네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시면 원단업자 갑은 콧무늬 형태로 된 도형 상표 A를 A가 도형이라고 하네요. 꽃무늬 도형. 꽃무늬 도형이라고 하고 있고 이거를 상품 류 24류 직물지 얘가 24류라고 합니다. 이를 상품으로 해서 01년 4월 2일 출원 4월 2일 출원해서 02년 4월 1일에 등록받았네요. 출원했고 등록까지 받았습니다. 상표 출원과 동시에 도형 상표 A가 연속적으로 배열된 직물지 디자인을 디자인 출원해서 2월 5일 등록. 이게 상표만 출원한 게 아니라 트레이드마크만 출원한 게 아니라 또 출원했는데 그건 디자인으로도 출원했다라는 거고 얘는 02년 5월 1일에 등록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상표는 A라는 표장을 직물지라고 해서 출원하는 거고 디자인은 좀 다르죠. 디자인은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화체시켜서 출원을 하는 거야. 출원한 대상이 직물지 디자인을 출원했네요. 직물지는 어떻게 출원한 거야? A가 연속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출원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갑의 직물지는 크게 인기를 얻었고 05년 말경에 A 상표는 널리 인식되었다. 이게 이제 유명해져서 뭐가 유명해져서 상표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네요. A 상표가 유명해졌대요. 그럼 꽃무늬 도형이기 때문에 예쁠 거야. 예쁠 거긴데 디자인이야. 디자인인데 유명하대. 그럼 D상배선이다.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자, 여기는 갑의 도형 상표 A와 극히 유사. 그냥 유상도 아니고 극히 유사라네. A 다시. 근데 A와 극히 유사. 갖다 베꼈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극히 유사. 한 A 다시에 대해서 상품 분류 제25류 티셔츠를 상품으로 해서 티셔츠 얘는 25류라고 합니다. 티셔츠에 대해서 25류에 상품으로 해서 06년 3월 3일 출원해서 07년 3월 5일에 등록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을은 상표 등록 후 갑은 을의 상표 등록 후 갑은 끝무늬가 그려진 직물질을 생산해서 병에게 공급했고 병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진급지를 블라우스 제작. 이 상황이네. 얘가 병에게 직물질을 줬어요. 이 직물질은 AAA 이렇게 돼 있겠죠. 얘가 이걸 사용해서 블라우스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설문 1번. 을은 병을 상대로 A 다시 상표권에 근거한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을의 승소 가능성. 이 상황이네요. 이렇게 설문 1번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승소 가능성 높다 낮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침해 여부 해볼까요? 6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유효한 권리 아닌 거 없어요. 이런 다 유효한 권리고요. 상표의 사용이냐 문제 되겠죠. 블라우스를 만들었는데 그건 직물지가 결합되어 있고 A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A가 단순히 순전한 디자인이냐 아니면 디자인과 디상배선이냐 이거죠. 물어봐야 돼. A 상표가 유명하대. 디상배선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본적 모차 어떻게 돼? 2조이랑 11호 표시유통 광고행위에 더 나아가서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어야 한다. 이거 주고 얘는 상태주의다. 저거 주고 그리고 디자인과 상표의 관계 뭐 적어주는 거야?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그러나 디상배선은 상표의 사용이다. 이렇게 갈 건데 지금 디상배선이거든. 그러면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은 상표의 사용은 아니나 디상배선은 상표의 사용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보호 범위는 극히유사라고 줬어. 그리고 티셔츠, 블라우스, 옷이죠. 적어주기는 하되 적어주긴 하되 이제 작게 상표 유사, 극히 유사한 상황이고 그리고 티셔츠랑 블라우스는 동일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정당권은 있나? 병에게? 병에게 정당권은 없어 보이고요. 효력 제한 사유도 없어. 진, 소, 남 이게 첫째 포인트 걸리는 거. 봅시다. 얘 그냥 유사한 게 아니라 극히 유사한 거야. 이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걸 극히 유사하게 해서 티셔츠에 출원해서 등록받았어요. 무유사에 있을까 없을까? 무유사요. 뭐 보면 돼? 내 거 보고 앞에 거 보면 되죠? 내 거 아무 문제 없어. 앞에 거 볼게요. 앞에 거 보니까 유명한 거 있고 등록상표 있네. 등록상표에 관계해서 선출원주의 3, 4조랑 7호 적용? 안 되겠죠? 직물지랑 우리는 비유사잖아. 3, 4조랑 7호 문제되지 않을 거고 거절이 없을 거고 근데 모방했죠? 모방했으니까 또 문제돼? 4호, 9호 내지 14호 문제 될 거야. 모방이라는 사정만으로서 적용 안 하겠죠? 9호 내지 14호는 적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9호, 11호, 12호, 13호 9호는 상품이 동일 유사해야 되는데 유명한 게 A 상표가 직물지로 유명한 거죠? 적용 없겠고 11호는 상품이 꼭 유사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적용될 여지가 있겠고 12호도 꼭 유사해야 되는 거 아니죠? 13호 부정한 목적만 있으면 되죠? 따라서 무효 가능성이 있기는 해. 이걸로 무효사유 명백하다라고 하면 권리행사하면 권리남용이다. 하이유도 갈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자 보세요. 얘는 상표 등록을 받은 이유가 모방해서 나 돈 벌어보겠다라는 거거든. 보십시오. 직물지 결국은 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옷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정당하게 유통한 걸 얘가 이렇게 태클을 걸어버리면 갑은 손발 다 묶이는 거야. 만약에 여기다가 침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갑이 직물지를 누구한테 팔아? 이해되세요? 우리 옷 만든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제작 판매하는 게 침해라고 하면 얘는 얘한테 못 사겠죠? 그래서 이거 진한 커피 권리 남용으로 몰고 가면 돼. 진한 커피 권리 남용은 오히려 신용 기속 주체한테 권리 행사하는 걸 이제
진한커피 권리남용 뭐 이렇게 이해했었던 것 같은데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행사 권리남용. 근데 원래는 이렇게 행사한 걸 권리남용으로 본 게 진한커피 사안인데 얘는 조금 각색해서 얘한테도 권리남용으로 몰고 갈 수 있게끔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안지 구조. 설문 1번 문제 소재. 병이 판매하는 블라우스에 표시된 A 무늬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품 유사 여부, 권리남용 세 가지. 배점은 12점이네요. 딱이네요. 12점 배점. 상표권 침해 적어놨고요. 동일유사, 동일유사 이거 적어주면 된다 그랬고, 3번 상표의 사용인지는 기본 포맷이죠. 상표의 사용이랑 2조 1항 12로 표시했던 광고 행위다. 출처 표시 기능 발휘돼야 된다. 4번 상태주의. 2번 디자인과의 관계죠. 그래서 가번에 순디, 나번에 디상배선 요래 가면 됩니다. 사안의 경우 A는 꽃무늬 형태로 장식적 기능이 없지는 않으나 이런 거 팔레시마 때 했었죠. 없지는 않으나 A가 상표로서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거 진한커피 판례예요. 진한커피 판례입니다. 그리고 진한커피 판례는 나번 다음 페이지 나번 보시면 주관적 요건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세트로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효사유가 명백하다라고 하면 권리행사 권리남용도 적을 수 있어 보이는데 배점상 진한커피만 적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이우드를 적는다라고 하면 거기 박스 안에처럼 작게 적어주시면 돼요. 작게. 이해되시죠? 무효사유 있다 해서 무조건 하이우드 가는 게 아니라 문제 취지상 문제 취지가 지금 진한커피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2번 사안의 경우 2005년 말기현 갑의 등록 상표 A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을은 이를 모방해서 그냥 유사도 아니고 극지유사한 A-를 추론해서 등록한 점. 병은 주지 상표 신용 기숙지체인 갑으로부터 직물질을 공급받아 플라우스를 제작하는 점.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하죠. 신용 기숙주체. 을의 권리 행사는 권리 행사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법적 보호가 없다. 그래서 권리남용하면 항상 뭐로 포섭해? 권리 행사의 외형은 있다, 껍데기는 있다. 근데 그게 법적 보호 가치는 없다. 두 가지 멘트 잘 쓰셔야 돼. 권리 행사의 외형, 법적 보호 가치. 두 가지 멘트 잘 쓰시고요. 설문일의 해결 권리남용이니까 승소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습니다. 설문 2번. 갑의 디자인권에도 불구하고 을이 자신의 등록 상표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을까요? 디자인 등록 받았죠? 디자인 등록. 예, 상표 등록 받았죠? 합법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합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등록받고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을 사용하면 89조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당한 거는 있다 이건데, 하지만 타법과의 관계에서 얘보다 먼저 출원해서 등록받았죠? 그럼 뭐야? 92조 1항. 이제 저촉되면 선언권리자 동의 필요하고 통실호 심판조차 안 되죠, 상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촉되는지 봐야 되겠지. A-를 티셔츠에 붙이면 그 티셔츠는 직물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럼 이용 침해에 해당하겠죠? 침해이기 때문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제가 통합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92조 1항은 항상 89조랑 세트라 그랬어. 89조랑 세트 메뉴가 몇 개 있었어요? 89조랑 89조 단서 세트, 89조랑 90조 1항 2항 세트. 그 92조 1항에 판례가 뭐가 있어? 데이터 팩토리. 그리고 89조를 하나 더 세트 4임당. 이렇게 되는 거였죠? 4임당 권리남용. 다 기초 GS 때 통합 강의에서 했었죠. 네, 문제의 소재. 을의 등록 상표는 갑의 등록 디자인과 극히 유사하고 지정 상품인 티셔츠는 갑의 등록 디자인 대상 직물지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을이 등록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면 저촉돼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번 상표의 사용이 선언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89조 본문과 92조 1항 세트라 그랬어요. 세트. 가번 89조 본문입니다. 등록 상표로 지정 상표 사용 권리를 독점한다. 그러나 나번 90조 1항에 따라서 선언 권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설문 이해 해결. 비록 을이 등록 상표 A-를 티셔츠에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독점한다 하더라도 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타인의 지행권 침해가 되는 바 동의가 없는 한 살 수 없다. 통실호 심판도 안 된다.
설문 3번 보겠습니다. 문제로 오셔서 갑의 의뢰 도형 상표 A-의 등록에 대한 조치, 사용에 대한 조치. 그래서 이거 등록받았으니까 이 등록 상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사용도 하고 있나? 사용도 하고 있어? 사용하고 있다 치죠.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에 대한 조치. 아까 말씀드렸다. 조치하면 등록에 대한 조치와 사용에 대한 조치로 나누고 등록에 대한 조치는 무효심판, 치유심판. 사용에 대한 조치는 상표법상, 부경법상 이렇게 갈 건데 지금 문제에서 상표법상 조치를 논하시하지 않았으니까 부경법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죠. 옛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근데 이제 최근 기출을 보면 다 상표법상 조치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등록에 대한 조치는 무효심판, 치유심판 두 개 생각해 봅시다. 무효심판 생각해 볼게요. 내 거 앞에 뭐 있어요? 선등록 상표 있네. 선등록 상표. 3, 4조랑 7호 문제 되는데 상품 비유사. 7호 문제 적용 안 될 거고 선등록 디자인 있는데 문제되지 않을 거고 유명해졌네. 선사용 상표 있다. 선사용 상표 있으면 34조 1항 4호, 9호 내지 13호 이렇게 문제 되겠죠. 모방 상표라는 사정만으로 적용하지 않을 거고요. 얘는 티셔츠고 얘는 직물지에 대해서 유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동일유사로 전제하라는 9호 문제되지 않을겠죠. 11호 동일유사 전제하지 않죠. 상품 12호도 마찬가지, 13호도 마찬가지. 나머지는 적용될 여지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11호, 12호, 13호의 무효 사유는 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 치유 사유는 무효 사유, 등록에 대한 조치로 무효 사유, 치유 사유 두 가지 논하면 되잖아. 무효 사유 지금 받고 치유 사유는 안 썼나요? 등록 받고 안 썼다는 말 없으니까 불사용 문제되지 않고 나쁘게 쓴 것도 없죠. 유사범위 쓴 것도 없죠. 치유 사유는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등록에 대한 조치로 이런 무효심판 청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용에 대한 조치는 상표법상 조치랑 부경법상 조치 나누면 되겠다. 사용에 대한 조치. 그럼 갑이 상표 등록을 받았으니까 상표법상 조치 취할 수 있나? 에이, 비유사네. 상표법상 조치 취할 수 없겠죠. 디자인 보호법상 조치는 취할 여지가 있긴 하겠죠. 디자인권 침해거든. 근데 우리 디자인 보호법 시험 아닌데 좀 넘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부경법상 조치는 유명하잖아. 취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겠죠. 상품 주체 혼동 행위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상품 주체 혼동 행위에서 부경법 2조의 과목의 혼동은 뭐야? 광의 혼동. 그래서 상품의 비효 사유도 적용될 여지가 다소 있기는 해요. 그 정도로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맷을 잘 하셔야 돼. 등록에 대한 조치, 사용에 대한 조치. 사용에 대한 조치는 상표법, 부경법. 등록에 대한 조치는 무효심판, 치유심판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설문 3. 1. 등록에 대한 조치. 오른쪽엔 사용에 대한 조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등록에 대한 조치 보시죠. 을은 갑의 선사용 상표 A를 모방해서 등록받았으니까 12호 및 13호 소정의 무효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다. 12호, 13번 찾았네. 12호, 13호. 12호, 13호. 뭐 저명까지는 아니라고 본 거죠. 저명까지는. 저명으로 뭐 몰고 가셔도 되고 크게 의미는 없어요. 9호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4호 적고 적용 안 한다. 9호 적고 적용 안 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지금처럼 하셔도 되고. 수요자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와 부정한 목적 사용 상표를 구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H 적었고요. 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사안의 경우 갑의 선사용 상표가 널리 알려졌고 유사하고 직물지는 티셔츠의 원재료 경제적 결련관계에 있기 때문에 12호 해당하고 부정한 목적도 있으니까 13호 모두 다 해당한다. 그리고 조치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소멸시켜야 돼요. 소급 소멸시킨다 라고 됐고요. 자, 2번 사용에 대한 조치는 상표법상 조치, 부경법상 조치 이렇게 나누죠. 자, 문제 소재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의 등록 권리에 기초한 것이라도 부경법상 부정경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제가 누락했구나. 자, 보십시오. 얘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경법상 부정경제 행위에 언급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부경법 15조에 상표법에서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는 상표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부경법보다 상표법 위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게 부경법 15조야. 하지만 부경법 15조도 언제나 상표법이 이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경법에 상표법에 부경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상표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상표법상 보호되는 권리라도 부경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부경법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다른 규정이 뭐야? 89조죠. 여기 89조 있고 세트가 4입니다. 4입니다. 그래서 등록 상표를 지정 상표 사용 권리를 독점하더라도 예와의 관계에서 갑과의 관계에서 부정경제 행위라는 거야. 그럼 89조 본문 권리 남용이 되겠고 권리 남용이 되면 부경법상 부정경제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문제의 소재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임당 판례 내용이고 양가로 2번 부경법 15조 4번 상표법과 부경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상표법에 따른다. 부경법 15조 4번 구 부정경쟁 방지법은 상표법 등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경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어요. 근데 현재는 무슨 단어가 들어가? 다른 규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다른 규정. 따라서 현 부정경쟁 방지법 15조는 상표법에 뭐가 들어가? 다른 규정.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규정이 없으면 부경법 적용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라도 상표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경법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규정이 양가로 3번 89조예요. 89조. 가번 독점한다. 나번 을이 A-를 티셔츠에 사용하는 건 저건적 권리 행사다. 인정된다. 하지만 4번 그 행사가 권리 남용이다. 이게 사임당 판례죠. 판례 적어놨고요. 사안의 경우 보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을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A 상표에 화체된 신용에 비현상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 등록받고 사용하는 것이니까 자타 상표 시비를 위한 것은 아니다.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 자, 5번의 행위금지 청구는 부경법 4조에 근거합니다. 4조. 그래서 타인의 주식상표 혼동시키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 이건 이제 부경법 2조로 감옥이고요. 그래서 행위금지 청구한다는 4조예요. 4조, 부경법 4조. 그게 사안의 경우에 있어요.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에서 을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89조 본문에 따른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15조 적용 배제되고 부정경쟁 행위로 인해서 행위금지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4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까 진한 커피 판례도 답안지에 적었고요. 지금 사임당 판례도 답안지에 적었어요. 앞에 진한 커피 판례 워딩과 사임당 판례 워딩을 잘 구별하십시오. 비슷해. 뭔가 신의칙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진한 커피는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있을 때 얘가 이걸 주지시켰어. 을이 이걸 모방해서 등록받았어요. 그리고 을이 갑에게 권리 행사 침해 금지 청구하는 게 이게 권리 남용이라는 게 진한 커피 판례고요. 그리고 얘가 주지하기 때문에 부경법상 행위 금지 청구할 때 을이 등록된 권리다 89조 본문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는 게 권리 남용이다. 이게 사임당 판례예요. 즉 을이 소극적 권리 행사죠. 그러니까 침해 금지 청구하는 거. 이게 권리 남용이라는 게 진한 커피. 그게 아니라 내가 등록 상표를 진한 상표를 사용하는 게 전용 독점과 할 수 있는 정당 권한이다라고 하는 게 권리 남용이나 사임당. 그러니까 다르거든. 다른 거니까 판례 워딩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답안지를 보면 진한 커피 판례, 사임당 판례 적고 사임당 판례, 진한 커피 판례 적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답안지 꼭 비교해 보십시오. 이어서 문제 4번 보겠습니다. 해설에 좀 오래 걸리네. 자, 갑은 2019년 12월 10일. 19년 12월 10일 도형과 영문 단어 X. 도형이 있고요. X라고 적지만 알파벳 X가 아니라 영단어라고 합니다. 영단어 X가 결합된 상표로 하고 A, B를 상품으로 해서 A와 B를 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다. 19년 12월 10일. 아직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년 2월 1일 상표의 구성 중 도형 부분에 색채를 결합해서 도형에 색채를 결합할 때 그러니까 도형이
다른 색이 된 거죠. 이렇게 도형의 색채를 결합해서 상품에 CD 추가. A, B는 물론 C, D를 추가하는 보정서를 냈대요. 설문 1번 보정의 적법 여부를 논하고 심사관 조치. 그럼 물어본 대로 목차 잡는 거야. 1번 보정의 적법 여부, 2번 심사관 조치 이렇게 가면 되겠죠. 보정이 적법합니까? 일단 무슨 보정이야?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없대요. 그럼 40조 보정이죠. 일단 이 보정은 40조 보정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주체 만족했나? 문제 없죠? 갑이했으니까. 객체, 시기 나눠보면 시기 뭐 아무 문제 없죠? 객체가 이제 요지 변경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구만. 요지 변경. 자, 도형, 색채를 결합했대. 요지 변경일까요? 요지 변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색채가 가미됨으로써 동일성을 벗어나면 요지 변경.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요지 변경 아니고 이렇게 될 거고 CD를 추가하면 요지 변경일까요? 얘도 요지 변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얘가 의류, 침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의류, 침대, 바지, 티셔츠 그럼 요지 변경 아니거든. 이거 포괄명치고 얘가 이 안에 들어가면 요지 변경 아니죠? 그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요지 변경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류, 침대, 신발, 화장품 그럼 요지 변경이겠죠.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그렇죠? 근데 답안지를 해결할 땐 요지 변경이다 라고 해야 심사관 조치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건 요지 변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케이스거든. 요지 변경 아니면 어떻게 해요? 보정을 심사관 조치 인정하고 심사해서 거절이었으면 거절이로 통지하고 거절이었으면 어떻게 해? 출원 공고 결정해야 되겠죠. 이거 실제 물어보는 건 요 핀트는 많이 맞는 핀트 아니고 여기가 맞는 거죠. 요지 변경은 뭐 한다?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보정 각하 결정한다. 서면으로 하고 이유 붙인다. 보합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보합결정 불구심판 청구 기간이 도가하기 전까지 뭐 해야 돼? 등록 여부 결정도 하면 안 되고 출원 공고 결정도 하면 안 된다. 실제로 심판이 청구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심사를 중지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물어본 대로 가는데 요지 변경으로 몰고 가야 조치가 나와. 자연스럽게. 답안지 보시죠. 4번, 1번 문제 소재, 2번 보정, 3번 출원 공고 결정 전 보정 40조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거 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뭐 요지 변경이 아닌 경우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3번 보정의 적법 여부 난가로 1번에 도형 부분의 색채를 새로 결합한 보정 상기 5 그 밖에 산자부령으로 총리령입니다. 총리령 개정돼서 산자부령이 아니라 총리령에 따르면 도형 부분의 색채를 변경함으로써 외친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한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CD를 추가하는 보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지 변경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거야, 이 문제만으로.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로 몰고 가야 돼. 그래야지 좀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심사관의 조치, 요지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요걸 물어본 거죠. 다음 페이지에 가번의 보정각하 결정, 서면 플러스 이유. 나번의 등록 여부 결정도 안 돼, 출원 공고 결정도 안 돼. 나번에 심사 중지해야 돼. 라번 심판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한 경우라도 기각이 확정되면 보정 전 출원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 결정 심사해야 되겠죠. 반면에 유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정 받아들이고 보정 후 출원서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설문 2번. 갑은 궁극적으로 보정된 상태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정확하긴 후속 조치 이렇게 나오네. 후속 조치. 갑은 이렇게 된 걸 보정하고 싶은 거야. 등록받고 싶은 거예요. 보호받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있을까? 일단 이거 요지 변경 아니면 보정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요지 변경 아니면 따라서 요지 변경을 전제로 기술이 돼야 돼요. 요지 변경이면 뭐 해야 돼? 추가 등록 출원해야 되겠죠. 이거 추가 등록 출원해야 될 거고, 얘는
도형은 유지 변경이라면 보정이 안 되죠? 그럼 대신 뭐 써야 돼? 이런 거 해먹을 수 있겠죠. 색채만이 다른 유사 상표라면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로 취급을 해줄 거니까 이 부분 굳이 보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물어본 건 요거 두 개로 보여지는데 사실 그냥 처음부터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구나. 유지 변경이고 보정각 해야 되는데 착오로 등록됐어. 그럼 출원일 누출 되겠죠. 그래서 보정된 대로 등록시켜 주는데 출원일 누출.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랑은 메인 아니고 이 두 개가 메인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재출원은 사실 후속 조치라고 보기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출원일 누출은 조치라기보다도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두 개 위주로 가시면 될 거예요. 2번 추가 등록 출원 상품 CD에 대한 권리 확보 방안입니다. 의, 취지, 요건, 절차, 효과 다 넘어가고요. 일반론 적어놨고, 사안의 경우 CD를 추가 등록 출원해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3번 도형 플러스 X에 대한 권리 확보. 여기다 225조의 1항과 2항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유사 상표를 등록 상표 동일한 상표로 취급해주는 규정이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넘어가시고요. 양가로 2번 사안의 경우 보시면 도형 부분에 색채가 결합된 표장이 출원 상표 동일한 상표로 취급되므로 표장 변경 없어도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고, 재출원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메인은 아니고요. 유지 변경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과 4번과 5번은 법리를 따로 적진 않았어요. 작게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48회 기출 보도록 하겠습니다.